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담부 증여가 어떤 뜻인지부터 봐야 되겠죠.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을 우리가 증여할 때 부동산에 들어있는 담보대출금이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누구한테? 수증자한테겠죠. 같이 수증자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을 지어서 증여한다 라는 거죠. 부담부 증여할 때는 우리가 요 전 영상에서 그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봤을 때 소득세법 88조 1호의 후단에 있는 그 양도의 정의에 부담부 증여 시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수증자가 이 떠안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는 증여자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수증자 네가 이걸 나중에 갚아라 라고 준 거기 때문에 유상양도, 공짜로 준 무상이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돼서 이 부분은 양도로 해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가세가 됩니다. 이때 채무는 아무 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해 증여 재산, 우리가 증여자가 증여를 하는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담할 때 많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냥 100% 공짜로 주는 증여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여기에 대출을 더 받아서 혹은 여기에 있는 그 보증금을 껴서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죠. 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가가 한 10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도 1억 원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를 우리가 10억을 전체로 다 그냥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보증금이랑 여기에 있는 담보대출금은 수증자가 나중에 갚아라. 그래서 수증자에게 채무를 넘기는 조건인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증여세와 양도세가 발생을 하겠죠. 전부 다 증여를 하면 전부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전부 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전세보증금이랑 주택담보대출은 수증자 네가 갚아라 하고 부채를 떠넘기는 거니까 요 부채만큼, 부채는 얼마죠? 5억하고 1억 더하면 6억이 부채가 되겠죠. 이 6억만큼은 우리가 양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억, 전체 10억에서 6억을 뺀 4억만큼이 진짜로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증여세는 이 4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즉 4억에서 성인 자녀한테 10년 내 처음 하는 거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공제한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증여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20%의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을 하겠죠. 이렇게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는 우리가 6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6억 원이 양도가액이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 양도가액 6억은 우리가 취득가액이 6억, 전체가 6억이니까 이 시가 10억 분에 우리가 6억에 대해서만, 즉 60%는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6억은, 이 취득가액 6억이라는 거는 100%가 취득가액이 6억인 거니까 여기에 6억의 6억의 60%만큼이 요 우리가 양도한 부담부 증여로 했을 때 요 취득가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곱해가지고 그 기본공제 250 하고, 만약 이 물건이 장기보유공제가 된다라고 하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증여하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는 증여한 사람, 이 부모님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양도 물건, 증여하는 물건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의 뭐 다주택자다. 그러면 양도세가 중과가 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양도세가 이게 비과세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양도세가 비과세돼서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증여세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증여세는 왜냐하면 증여한 재산 자체가 줄었잖아요. 내가 10억짜리를 6억은 내 부채, 원래 있던 내 부채를 자녀에게 떠넘긴 거니까 6억만큼은 공짜로 준 게 아니고요. 6억을 초과한 이 4억에 대해서만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자녀가 낼, 수증자인 자녀가 낼 증여세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냐예요. 이 부모님이 낼 양도세가 얼마가 될지, 만약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물건이면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아주 작은 물건이다. 그러면 양도세가 작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 차익도 큰 뭐 다주택자다. 그러면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해서 유리한 경우는 우리가 뭐 일시적 2주택자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어서 뭐 만약에 1년 내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1년 내에 집이 안 팔려요. 이랬을 때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1년 안에 양도를 하는 거니까 그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럴 때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작아서 양도세가 부담이 없다. 양도세가 얼마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 전세가 6억인 아파트를 실거래가는 9억이에요. 그리고 취득가는 3억 원이고요. 이런 아파트를 전부 증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액인 이 실거래가 9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 6억을 껴서 이 사람이 지금 일시적 2주택자 그 기한 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6억을 껴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이제 9억에서 6억을 뺀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증여세는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양도세가 그럼 얼마나 나오냐라는 건데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양도세는 9억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9억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억 9천만 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해서 4천만 원으로 증여세 내고 나중에 뭐 대신 자녀는 채무가 남기는 하죠. 그렇지만 자녀에게 채무가 남긴 하지만 이제 천천히 갚아가면서 어쨌든 당장의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는 부담을 지워서 증여한다. 즉 양도세와 그 증여세가 같이 믹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증여세는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이 양도세, 증여자가 돼야 될 양도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해서 오히려 세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아주 독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